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푸첼라입니다. 이번에는 투자와 소비할 때 생각해두면 좋을 것들에 대한 책, 한호 백의 부자들의 생각법을 읽어봤습니다. 부자들이라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유튜브에서 부자들이 생각하는 방식, 부자들이 소비하는 법, 부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 이런 식의 주제의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이 책이 훨씬 더 실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 부자들은 공통적인 어떤 루틴을 갖고 있고 실망스럽게도 영상에서 알려주는 루틴은 경제적인 부분과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책을 선택한 계기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이른 아침을 맞이하고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정리하며 아침 명상과 운동을 하는 게 부자들의 생활 방식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책을 되도록이면 저는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책은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 만약 서로 잘 알고 있는 이 주변 사람의 추천이 없었다면 이 책도 역시나 제가 읽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종류의 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류라고 책을 읽지 않는 건 그렇게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적인 문제인지 진짜 게으름의 문제인지 저는 아침에 한결같이 일찍 일어나는 걸 못합니다. 또 아침부터 운동이나 명상과 같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활동을 하기에 그나마 하루 중에서 정신이 가장 맑은 오전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정신이 맑을 때는 먹고 사는데 더욱더 효율적으로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박이 있긴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꽤 매력적이죠. 지인의 추천이 없었더라도 책이 제 눈에 띄었다면 한 번 이상은 참지 못하고 들춰봤을 것 같긴 합니다. 부자들의 생각법이라니 읽기만 해도 이미 저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책 제목은 이렇게 써두고 읽어보면 결국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와 같은 충고를 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많아서 저에게는 이런 식의 책들에 선입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말과 앞부분을 조금만 읽어보고 적어도 제가 걸으려고 하는 책은 아니구나 싶어서 본격적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과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 투자에서 개인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그때가 꼭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심리적으로 누군가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고 매수 행렬이 대거 눈에 띄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은 이미 매수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 매수에 나선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고점이라는 말은 어쩌면 과학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반면 매수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한 선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럼 객관적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을 하는 전문가들은 합리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전문가마저 일반 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결국 휴리스틱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휴리스틱은 정보나 충분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경험에 기반해 신속히 판단을 내리는 어린 짐작, 때려 맞추기 같은 개념입니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공부를 많이 한 분석가도 우리가 생각법을 배우고 싶었던 그 부자들도 결국은 인간의 습관적인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부자들은 그런 습관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그 의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집단 광기입니다. 모두가 의심 없이 주가 상승을
생각할 때는 고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집단 광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워렌 버핏이 월스트리트에 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집단적인 광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 휩쓸리지 않기 위한 이유라고 저자는 말을 했습니다. 또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투자를 할 때는 과거의 여러 사례나 심지어 전혀 경제와 상관없는 요소마저 결과주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경제적인 통계나 시세들이 특정 조합을 이루면 얼마 후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몇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론을 말을 하는데, 저자는 힌덴부르크 오맨이라는 것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 힌덴부르크 오맨은 어떤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징조를 통해서 한 달 뒤에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예측하는 분석 방법으로 거의 점성술이나 미신과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결국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은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걸까요? 징조와 같은 걸 믿지 말고 기업의 실적이나 상황 같은 것들을 좀 더 직접적인 그런 자료를 믿으라는 말일까요? 객관적인 자료가 주어져도 인간은 결국 또 휴리스틱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결국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인간의 근본 심리를 지적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손해보고 있는 주식을 쉽게 손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묵히다가 끝내 더 심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식창을 여러 번 확인할수록 이 심리가 점점 더 크게 증폭이 되어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함으로써 손실이 자꾸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보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주 들여다보는 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처음 투자한 종목이 쭉 가져갈 만큼 괜찮은 종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손실이 싫어서 물타기를 해서 벗어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점이 중요할 뿐이죠. 또 저자는 푼돈을 업신여기는 심리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 필요한 게 이득과 손해에 대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각자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결국 우리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개념을 일관성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이익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는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횡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일관된 나만의 정책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은 여러 번에 걸쳐 받는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은 한 방에 나쁜 것을 좋아한다고 저자는 말을 하는데요. 10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5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받는 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선호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선택은 아마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최근 불행한 이유가 자잘한 행복을 자주 추구하지 않고 한 방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참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좀 공감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저자의 설명이 맞다고 친다면, 만약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을 때 그 손실을 다른 수익과 합쳐서 계산함으로써 손실에 대한 상실감을 달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챕터에서 주식 투자에서 멘탈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의 머릿속에는 각각의 용도별 회계장부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식비, 의류비, 문화생활비, 이런 식으로 자금의 칸막이를 쳐두고 식비가 모자란다고 의류비를 갖다 쓰지 않고 그 기간에는 모자란 식비로 버텨내는 게 부자들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의 목적을 정해서 통장을 구분하라는 말을 저도 자주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지출 칸막이가 소비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만약 의류비가 남았어요. 그러면 필요한 옷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는 쓸데없는 고가의 옷을 사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와 같은 이견을 저자도 의식을 한 건지 투자를 위한 종잣돈 마련을 위해 망설이는 전략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지출 목적별 분류는 자신에 대해 파악을 잘 해서 예산을 잘 잡아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돈을 모아야 한다면 계획적으로 저자가 말한 대로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것보단 무조건 안 쓰는 전략이 저는 제일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소유 효과입니다. 물론 이런 소유 효과라는 게 꼭 금융투자회사만 활용을 하는 기법은 아니겠죠. 일단 인간은 소유를 하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애착이 생겨서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유 효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 인간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그 예가 한번 가입한 비싼 핸드폰 요금제 같은 거를 잘 바꾸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지만 제가 볼 때 이 심리는 현상 유지라기보단 귀찮음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보다 더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어쨌든 이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저자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에 물타기를 할 때 과연 그게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인지 실제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그것을 알아보려면 아예 해당 종목을 지금 처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종목에 투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었던지 기억이 확실히 나진 않는데 어떤 유명한 투자자가 자신은 오랫동안 보유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종목은 한순간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로남불처럼 남들은 저렇게밖에는 못하지만 내가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이미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알고 나면 스스로 그 결과를 예측했었다고 오해를 하는 것인데요. 저도 예전에 교통사고를 겪었는데 좌회전 신호에서 제 차는 정상적으로 출발을 했고 직진 방향의 차가 운전석을 T자로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운전석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을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대응이 늦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그게 실제 제 기억인지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 말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해서 저자는 자신의 예측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예측을 기록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요즘 간단히 투자에 대한 메모 같은 것을 해놓는데 이 책에서는 본격적으로 투자 일기를 기록해 두라고 합니다. 왜 투자 결정을 했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또 찬성 반대 입장을 기록해 두면 투자 결정에서 체계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든 기록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부자들은 통계를 믿지 않는데요. 통계는 관점에 따라서 조작되는 경우가 많고 섣부르게 아는 통계 정보 같은 것들은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것보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 의심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 말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저자는 결국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무튼 이와 같은 오류를 벗어나는 방법은 최대한 반대편의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에게 유리하고 내가 알고 싶은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게 결국은 조작된 통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원칙으로 항상 얘기되는 분산 투자가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들을 결국 요즘 투자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막상 행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은 점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결국 실천이 될 때까지 아는 것에 대해 실제로 느끼고 되어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알면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게 있죠. 저는 이런 사람을 인생 2회차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저자가 부자들의 생각법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거의 에센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워렌 버핏이 월스트리트에 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거리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에서 언제나 통하는 법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본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푼돈이 무섭습니다. 다섯 번째로 손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이 첫 투자라면 과연 그 종목을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말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주식을 살 때 파는 사람의 입장도 한번 되어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돈을 쓰기 전에 망설여 봅니다. 아홉 번째로 손익을 일일이 따지지 말고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을 생각해 봅니다. 열 번째, 매일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봅니다. 이것은 유연성을 위해서 좋다고 합니다. 11번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비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2번째로 돈을 벌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스스로를 과신하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13번째로 투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14번째로 늘 의심해야 합니다. 15번째로 계좌에 용도를 부여해야 합니다. 16번째는 금융위기는 의외로 자주 옵니다. 17번째, 자동이체를 활용해야 합니다. 18번째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정말 부자들이 이 책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생각의 오류를 지적해서 투자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심리나 마케팅, 그 외에도 인간의 심리를 알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얘기한 저 앞서의 얘기들도 저자의 말 맞다나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말대로 저자의 이야기 역시 정말 맞을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상황이 있고 성격이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들이든 그게 나와 나의 상황에 맞고 효율적인지 그런 것부터 생각을 비판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책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가장 하고 싶은 얘기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라. 제 블로그에 영상 내용에 대해서 텍스트 자료가 있으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